설 연휴 전에 여러분들이 굳이 주식을 던지고 현금화하고 연휴를 맞이할 필요 없다. 분명히 설날 연휴 이후 시장 전망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주식을 오히려 더 채워놓고 연휴를 맞이해도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올해 2021년 설날 지나서 새해는 분명히 여러분들 복을 받으실 거고요. 증권시장에서 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대박 수익입니다. 그 대박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한 대표 시황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또 뒷북치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서시고요. 맞아요. 오늘 첫날부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명절 전에 연휴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종목군들이 오늘 애지간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들 물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요거는 아직 못 갔고요.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뭐 애지간한 종목은 다 터졌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주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습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넣어둬야 된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넣어야 되고 5G도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모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반도체 장비주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지만 IT주 내에서 제가 대덕전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오늘 아침 조정에 마이너스 났다가 대덕전자 막판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부터 무방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가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봉 나왔죠. 이 음봉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대덕전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었죠. 지금 뭐 하미반도체도 아직 안 팔았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또 올라왔죠. 그리고 사이맥스 또 결국에 또 올라왔습니다. 유니셈도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GST 역시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별밤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무방에서도 제가 GS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어버반도체 있었죠? 어버반도체도 오늘 8.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뭐 TV 방송에 나왔던 PSK 테크도 오늘 7% 급등이 나왔고요. 그죠? 네페스도 6.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주도주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주도주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예상치 않았던 시점에서 주도주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다.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좀 있다. 어느 정도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반도체 비중을 더 높여야 되고요.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성급하게 팔았다? 예, 나중에 이제 뒷북치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없는 분들도 잡아야 되고요. 있는 분들은 매도 포인트 잡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하거나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고 오늘 5G가 모처럼에 반등이 나왔었죠. 물론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한 대표는 분명히 5G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언놈이 지금 5G 반도체 5G를 바닥에서 털으라고 합니까? 그죠? 에?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요, 바닥 종목은 절대 털면 안 돼요. 바닥 종목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5G를 팔고 다른 종목에서 먹을 만한 종목들은 제가 얘기했죠.
5G를 팔고 반도체라든가 다른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5G, 수소,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들 섹터가 시장의 중심 섹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2차 전지는 시세가 전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이쪽 안 본다 그랬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안 봐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한다면 반도체, 5G, 그리고 수소,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쪽을 중심으로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내일은 새로운 섹터의 종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도 섹터 내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반등 분위기는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이건 가는 장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반도체 관련주가 포트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와, 내가 왜 한 대표 얘기를 안 들었을까? 왜 반도체 장비주들을 포트에 넣지 않았을까? 반도체 장비주들을 뒤늦게 잡으려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조만간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다 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도체는 주도주란 얘기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는 분들, 있어봐야 한 종목 정도 있는 분들, 한두 종목 정도 있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있는데 한 대표가 얘기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들을 들고 있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이 건질건질,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분들, 그분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장은 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만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20년 만의 기회를,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내지는 그 기회를 5% 10% 먹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 이 기회 절대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분들은 반도체가 없거나 그리고 반도체가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VIP로 건너오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종목 같은 반도체, 같은 뭐 수소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좌는 천차만별 될 겁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부분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설 연휴 전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놨었죠. 유튜브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놨었는데, 자, 요거 말고, 자, 유튜브 보시게 되면 한 대표가 요 밑에 설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설 연휴 이후 시장 전망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최소한 무너질 만한 장은 아니다. 살아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요 설 명절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요거 지금 유튜브 들어왔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까지 지금 카카오톡, 무료 카카오톡방 요 비밀번호가 요게 357이었었죠. 요 비밀번호가 MBN 359로 바뀌었습니다. MBN.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MBN 359로 바뀌었고요. 지금 카카오톡이 이제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오늘 한 번만 제가 홍보 드리고 더 이상 홍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무료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방금 이렇게 이제 MBN 골드 있었죠? MBN 골드 메인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MBN 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있죠? 요거 누르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누르세요. 그리고 오늘 지난번 그거 말고 설 연휴 이후 시장 전망 전략 요거 말고요.
오늘 이 녹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그 밑에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 주소가 나갈 겁니다. 여기 파란색. 자,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멜경제TV 한기수 대표 무료 카톡방 4 네 번째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비밀번호가 말씀드렸었죠? 잠깐만요. 비밀번호는 MBN 357이 아니고 359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무료 카톡방은 제가 더 이상 홍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의 인원을 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이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설 연휴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도 제가 뭘 했습니까? 한국 증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주도주 모아가기, 수소 섹터, 반도체 섹터 계속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주간 전략, 주목할 삼성, 수소, 반도체 계속 얘기했었고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반도체 절대 집중, 반도체 수소, 주목할 반도체 수소, 유망주 다 나갔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불과 몇 주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몇 주밖에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반도체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한번 싹 종목을 제가 썸머리를 해드릴 겁니다. 썸머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 오늘 메모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여러분들 자, 코스피가 1.5% 올라갔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1.5% 올라갔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강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그죠? 우리 연휴 휴장 동안 미국 뉴욕 증시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는데 미국이 상당히 안정된 그런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탄력은 떨어졌지만 나스닥과 S&P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고 일본 증시가 오늘 무려 1.9% 또 급등이 났습니다. 한국 증시가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죠? 오늘 이 시세 말고 한국 증시가 명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너무 못 갔습니다. 갈만하면 외국인들이 누르고 갈만하면 기관들이 누르면서 주가가 못 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었죠. 그죠? 응?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고 일본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가 못 갔던 것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설 연휴라고는 그런 변수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물량을 털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 연기금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그런 위치에서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기금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 연휴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매도 금지를 5월달까지 연장함에 따른 외국인들의 뭡니까? 불확실성에 따른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매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제일 큰 건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들을 그냥 흔들기라습니다. 흔들기.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어느 정도는 시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더라도 한국 증시는 못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가게 되면 결국엔 한국 증시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큰 것이고 국내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미국 기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되는 상태고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진정권에 접어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가 못 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며칠 정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시장을 눌러대고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자, 흔들어대고 못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개인 투자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와, 개인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어대고 물량을 털어내고 시장을 눌러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악재 있는 거 아니야? 한국 증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막연한 공포감 가지고 이제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설 연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물량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흔들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간 거였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 금요일날 증시가 전략 후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목이 잠겼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가 안 될 것 같았으면 한국 증시에서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단행을 했을 텐데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주식을 팔거나 선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설 전까지, 명절 전까지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명절 전 다가오면서 오히려 주식을 사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는 그런 의미, 그런 흐름은 포착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은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은 전략 후강으로 막판에 양봉으로 반전됐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딱 보니까 어때요? 살아나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증시가 코스피가 단기 상승에 따른 혼주장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주가가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장의 우상향으로 무너진 거예요. 차트 패턴상으로도 시장은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내 증시는 차트 패턴상으로도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 동안의 주가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장은 우상향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은 가는 장이에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양봉은 분명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그 신호탄으로 보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는 시장이 꺾일 만한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저 미국 증시가 뭐 과열된 것도 아니고 미국 경기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중의 자금들을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조짐들도 없죠. 여전히 2024년까지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미국의 고용률을 크게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상당폭 개선될 때까지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증시라든가 경기가 과열 국면도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앞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좀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요 그림이죠. 지금 JP모건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은 4월달 정도면 사실상 끝날 것이다 라는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진정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셧다운 정책과 더불어서
대규모 백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백신의 공급이 좀 딸려가지고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백신 공급은 계속해서 가속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과 함께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4월 정도면 끝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JP 모건의 주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충분히 공감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력한 호재,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백신이 1억 7천억 분 접종이 일단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까지는 5년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요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겁니다. 각국이 재봉쇄를 한 결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점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전 세계적인 집단 면역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19가 절정기 대비 61% 감소했다. 요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여기다가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는 폭락 조정은 나오지 않고 미미하게 꾸준하게 조심스럽게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은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지금 제가 얘기드린 얘기 이해되시면 3번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면 3번 이해되시죠? 이걸 알면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명절 연휴 동안 연휴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거고 그걸 알면 명절 연휴 동안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종목 연구하고 어떤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는지를 거기에서 우리는 연구하고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일본 증시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원달러율 보세요. 원달러율. 제가 무방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환율이 1100원대 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가기 힘듭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미국이 1조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달러와는 공급이 될 것이고 결국에 달러 가치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원달러율은 직전 저점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무려 7천억 그리고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요 여전히 변수가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매수도 했다가 하는 등의 변동성은 나오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러나 추세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은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코로나19가 잡히고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 경기도 좋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300명대로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이것은 경기에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자금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한국 증시도 추가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강력한 상승보다는 앞에서처럼 완만하게 조심스럽게 꾸준하게 반등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반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상승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면 시장이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저는 단기 관점에서 3차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3차 랠리가 시작됐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반등, 오늘 1.8% 코스피 1.5% 이 반등은 한국 증시의 일봉상 3차 랠리가 시작이 됐구나 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오늘 이 양봉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양봉은 한국 증시의 3차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1차, 2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반등에 나섰기 때문에 이 반등은 3차 랠리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이해되셨죠? 요 내용도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5번. 자, 5번. 자, 5번. 자, 화면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은 잘 되고 있죠?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한 번씩만 쳐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격적인 3차 랠리가 시작됐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2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 초장의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 출발 후에 코스피는 하루 종일 안 빠지고 횡보 조정 장세만 전개됐습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횡보 조정 장세만 계속 진행됐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조정 장만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아침 초장의 코스피가 강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1% 이상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초장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좀 더 강했고, 그래서 코스피 중심의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죠.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아침 초장에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옆으로 겼는데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은 하루 종일 막판까지 올라갔어요. 막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요. 심여사님, 이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VIP도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날 연휴가 무려 나흘이나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설날 전에 이 시장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꽉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잡아놓고 연휴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결국에 그 예상은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나타난 이 양봉은 본격 3차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VIP도 이럴 때 가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 디기님. 그래, 잘 오셨습니다. 지금 기존 회원님들도 재가입도 있고 신규회원들도 들어오고 계신데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VIP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은 코스피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루 종일 급등입니다.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급등해요. 코스피는 아침에 갭상승 출발에 거의 못 갔습니다. 종목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말 동안, 연휴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이 줄다 보니까 미국에서 삼성이라든가 다른 반도체 업체들한테 반도체 공급을 요청하겠다. 이런 기사들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올랐는데 다른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오른 거 없죠? 없죠. 제가 다른 종목들 그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 많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LG화학, 그 다음에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모비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올랐어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반도체의 대장주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전망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느냐 나중에 천천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중간 바닥을 친 상태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로 봐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앞으로 반도체 투자 설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반도체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는 너무나 많아요. 공급은 적습니다.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이고,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까? 바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대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관들은 시세가 좀 너무나 많이 났어요. 더 가더라도 시세 분출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안 벗어도 된다고 봐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적고 어디가 고점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굳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매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섹터에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의 반도체 관련주는 두세 종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자금은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최소한 더 이상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야 코스닥 시장이 간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가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독특한 강력한 호재가 있는 몇 종목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저는 호재가 다 반영됐다고 봐요. 대신에 하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5G,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그리고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충분하게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세를 보였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 등을 보게 되면 이 장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격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코스피 대형주 일부 종목 중심의 강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장은 한 대표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장입니다. 지리한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중소형 장세가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번 장세에서 코스피 대형주들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코스닥에 집중을 해라. 제가 얘기했죠.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에 대기하고 있고요. 고객이자금 65조까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 보세요. 지수 올라가면 고객이자금 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고객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무려 65조라는 엄청난 고객예탁금이 대기하고 있고 그 엄청난 유동성들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주가 폭등을 이끌었습니다. 이 엄청난 덩치 큰 대형주들까지도 중소형주처럼 급등을 이끌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들어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형주도 상한가를 날리는 그런 장세였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수익률을 불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수익률 불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반도체 장비를 선두로 해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시세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저는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시대 아직 안 열렸다고 했고 이제 열릴 겁니다. 터지고 나면 늦는 것이고 터지고 나면 그만큼 못 먹는 거예요. 지금은 시세 분출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놔야 됩니다. 이미 시장은 터지기 시작했고 시장의 자금들은 코스닥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시중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올 때 시세 분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세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코스닥은 이번에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그 코스닥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또 얘기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응? 또 똑같은 얘기죠? 이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들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자, 시장의 중심 섹터 똑같습니다. 백신 수혜주가 생각보다 좀 느려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수소입니다. 그리고 5G, 태양광, 풍력에 대한 관심들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양대축은 어디로 했습니까? 시장의 양대축은 분명히 반도체와 수소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 5G, 2차전지 요 빼고 태양광과 풍력 이런 섹터들도 주가가 중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고 분명히 업황 전망과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얘네들을 던지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특히나 5G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일부 정도는 자금을 이동을 해서 일부 주도주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5G를 다 팔고 다 바닥까지 다 박박 걸어서 다 버리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주식을 터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이 좀 늦으니까 답답한 것뿐이지 결국엔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반도체와 수소 섹터 양쪽 섹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5G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폭력 관련주들도 포기하지 말고 반등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 말고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종목이 없어요. 하고 싶은 종목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시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그 섹터들이고 그 대장 섹터 반도체가 오늘 터진 겁니다. 징글징글했던 5G가 모처럼 만에 올랐습니다. 5G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올라도 별로 안 반갑죠? 워낙에 징글징글하고 답답하니까. 반가워 하셔야 돼요. 시세는 항상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게 시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반갑지 않으면 뭐가 반가워요? 그죠? 그러면서 시세는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종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거나 시세 못 기다리고 맨날 급등난 나오는 종목군들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 매매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깡통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돈 못 벌어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 있는 주도주가 분명히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점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또다시 반도체를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고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포트폴리오에 없거나 한두 개 정도 찔끔이 있는 분들, 혹 반도체 장비주들 한 대표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다 라는 분들, 제가 그분들께 얘기합니다. VIP로 건너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혼자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장비주가 없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없다는 얘기는 주식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도주. 왜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변주는 올라가 봐야 10% 20% 올라가는데 주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100% 200% 300% 가는 게 주도주예요. 그런데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전체 2200개 종목에서 1%에서 2%, 3% 종목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초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주도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좌 수익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주도주 넣어야 됩니다. 주도주가 뭐라고요? 대장 주도주가 반도체인 겁니다. 그죠? 반도체를 공략해야 돼요. 그죠? 김간부님 잘 오셨고, 예, 우리 쌍벽호라님이 재가입하시고 오셨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시장을 알고 흐름을 알고 한 대표 따라오고 계신 것이고, 새롭게 오신 분들이 그런 주도주들을 지금 여기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지수가 기간 주적 마무리 짓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시작이다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없는 분들은 반드시 담아야 돼요. 제가 이 반도체 장비주 제가 또 한번 지금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서머니 한번 드릴 겁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있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주 지금 올라가니까 막 그동안 지난주까지 출렁거리고 이제 무서웠죠. 올라가니까 막 손 근질근질 할 겁니다. 주식은 한 번 잡은 기회는 여차면 놓칩니다. 이 장은 진짜 모처럼 만에 온 기회를 절대 성급하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잘 들고 계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그분들도 정말 이번 장세에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돼요. 일부 반도체는 올라갔을 때 털어야 되고요. 하지만 저평가됐거나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그쪽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들을 들고 있는 분들도 털지 말고 VIP로 오셔라라는 얘기도 또 해드립니다. 물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말 힘들게 한 대표 무방 듣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포트를 짜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무서워서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셔야 돼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는 분들도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시작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비상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소차, 전기차, 특히나 자율차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 신성장 산업, 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자율차 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비대면이 확대가 되면서 디램, 낸드, 프레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딸립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 TSMC를 비롯한 업체들은 시설 투자를 앞으로도 최소 2년, 1년에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명백하고 뚜렷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내립니다. 그럼 그 반도체 장비주들,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시세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 응? 지금 코스피는요, 옆으로 지금 기어가다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니죠? 코스피는 약간 지금 이제 옆으로 기어가다가 지금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자,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성엔지니어링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종목들 시세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주성엔지 신고가 나왔고, 뭐 DB하이텍은 그렇다 치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 이만한 종목 없어요, 여러분들. 응? 다시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갈지 쉬었다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도 분명히 시세는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했고,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게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8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그 수익은 살아있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제가 판다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팔았다 다시 샀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얘기했던 종목이 뭐예요? 사이맥스죠.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팔았다 그랬죠. 다시 들어가. 그죠? 살아있는 겁니다.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안 죽고 또다시 장대 홍보 무려 오늘 6%, 8% 이상의 급등이 나온 겁니다. 8.1%. 반도체 시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쉽게 죽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버브 반도체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지난주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버브 반도체, 반도체 장비 중에 어버브 반도체도 보십시오라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버브 반도체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합쳐서 1번. 무방에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 몇 개 분석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대충 듣고 메모도 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 메모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제 무방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안 하고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죠, 여러분들. 어버브 반도체 반등세가 분명히 나왔었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SF 반도체 엄청나게 강했죠? 네, 강했고. 자, 네페스 어떻습니까? 네페스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죠? 이 종목도 장대 항본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료 무방에서 추천드렸고 장대 항본 나왔고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네페스 같은 종목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종목에 대한 매출 증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다가 네페스의 주가 반등세가 나타났고 여기다가 원익IPS, PSK테크, 유니셈 다 살아있죠, 여러분들. GST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이고 무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결국에 직전 고점까지 돌파할 정도로 시세 흐름 자체가 강력합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했던 종목이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YIK 이건 아실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신고가 나와요, 여러분들. 신고가 나옵니다. 응? 신고가 나오죠? 결국엔 뭐예요? 지금 이 장은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강력한 경쟁력과 제품 생산 능력이 있고 삼성과의 연관성이 좀 큰 종목군들의 경우는 시세가 반드시 터지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대단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자, 요 PSK 같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타이밍, 지수가 좀 출렁거려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PSK라는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이 종목 제가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한 규수에 한 규에서 완전 바닥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 무려 1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목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기간주 종목 보이고 또 신고가 기록하고 눌리고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시세가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PSK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PSK. 또 네페스 무겁다라고 볼만한 종목이 아니죠. 이미 중간 바닥을 다지고 2단 반등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까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죠? 얘네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었던 어버버너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시세 부침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GST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GST는 유니셈과 거의 사업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못 갔던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응? 많이 간 게 아니에요.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제 말 속에 이 반도체 장비주가 얼마나 저평가됐고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놓치면 안 돼요. 응? 그동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군들마저도 반도체 장비주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응? 그냥 가만히 끌고만 갔어도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가만히 끌고만 갔어도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월달, 지금 2월달 매매일지 나중에 보일 겁니다만 다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그냥 대박 터지는 겁니다. 물론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린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가 되고 또 일부 종목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그때는 그런 매매가 진행됐습니다만 결국엔 뭐예요? 시장의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도주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했던 그 주도 섹터인 종목이고 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고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도 1월달 1,900만원 12월달은 얼마입니까? 3천만원 이런 수익이 나온 것이고 1월 말까지 우리 회원님들 계좌 수익률은 분명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오늘 종목군들이 모두 올라가면서 계좌 수익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로 저는 자부합니다. 반도체 장비 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TV 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무방도 매일매일 해드리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무방 맨날 들으면서 매매하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제 무방 듣고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한 대표만큼 한 대표보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무방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거의 99%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한 대표는 못 따라오죠. 더군다나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수익률은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덕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왔죠, 여러분들. 얘기하고 나서 음봉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 보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벌써 3일째 양봉 나왔죠. 오늘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 나왔다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옵니다. 어때요?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대박 수익이라는 그런 큰 수익으로 이끌 만한 종목들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잡았어도 홀랑 팔아버립니다. 중간중간 출렁거리니까 무서워가지고 홀랑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고 있다가 결국에 먹었던 거 다 뱉어냅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섹터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강력하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반도체 장비주들 IT 섹터권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소. 자, 두산 피얼셀이 5.4%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한반 특종 코너에서 제가 별반 특종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시세는 분명합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 종목 제가 여기 뭐 완전 바닥권에서 나갔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자, 보세요. 초대박이라는 시세를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도 무려 1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주도주 대시세 전문입니다. 100% 200% 수익은 기본이고 보자고요. 중간에 한 번씩은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두 번씩은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 순위는 300% 400% 종목들은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요. 그동안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세상이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대체 에너지가 바로 수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단순한 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 수소 에너지는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전기차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피얼셀, SK 디스커버리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SK 디스커버리도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관련된 수혜주로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S피얼셀,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뭐 상하프론테크, 한국가스공사, JN케이터, 세종공업, 동아성 등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포트에 넣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섹터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소도 얘기하고 있고 태양광도 얘기하고 있고 풍력도 얘기합니다. 그전까지라도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5G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더 많아진 겁니다. 더 힘들어졌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만 여기에서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풍력과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낮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쪽도 순환하면서 반등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반도체만큼은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차전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2차전지에서 먹을 거 별로 없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많이 드시면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보다 반도체라든가 다른 섹터 종목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안정성과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5G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5G 관련주를 바닥권에서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말라 그랬고 일부 정도는 자금을 이동을 하고서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나중에 5G가 움직일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대응하셔라라는 얘기도 해드렸었고 몽땅 다 털고 도망가는 매매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5G 관련주의 반등은 아직은 큰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강세장에서 바닥 종목은 절대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강세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만큼 시세 분출이 빠를 수 있는 게 바로 5G입니다. 내일 곧바로 갈지 내지는 한 번 더 누를지는 그런 봐야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G와 관련된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는 본격화될 겁니다. 5G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고 5G가 있어야 자율주행체가 되는 겁니다. 5G도 안 가는데 5G도 안 가는데 뭐 로봇가 먼저 가고 인공지능이 먼저 가고 뭐 자율차가 먼저 갑니까? 자율차는요 5G가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냥 쇳동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율차를 매매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또 얘기입니다. 5G 뭐 여러분들은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있고 지금 얘네들은 오히려 저는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고 매수 포인트도 잡아가야 되고 종목을 선별하면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뭐 엔터 화장품도 보고 뭐 엔터주도 보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저것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익을 주는 섹터로 승부를 거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전략입니다. 많은 종목, 많은 섹터 유망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섹터를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게 지금은 맞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단계고 현재 구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제 주도주를 중심으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 지수 올라가고 또 내일 가다가 또 잠깐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의기소침하고 또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지 마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은 이제 시작인 그런 과정이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야금야금 완만한 그런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니까 이 시세 놓치지 말아라. 한 대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약간의 시차는 있었습니다만 어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 확인하고 그 흐름이 확인되는 만큼 저는 과감하게 움직이고 우리 회원님들도 저를 따라오고 대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대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간 보고 계시죠. 제가 시장을 본 시각이 틀린 게 있습니까? 없죠. 약간의 시차는 있어도 결국엔 터지고 있는 겁니다. 더 늦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매매를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시고 반도체는 탑픽 종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소차가 양대축이 될 수 있고요. 5G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격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은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모든 매매를 본격적인 강세장에 대비를 할 때다.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 바라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입니다. 또 명절 동안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준비하시고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 동안 포트폴리오 좀 보셨나요?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되는 쪽으로 좀 옮길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준비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팔아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VIP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과감하게 배팅을 하거나 내지는 한 대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과감하게 VIP로 하루라도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현금인 눈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얘기합니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장을 놓치면 안 돼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가지고 오셔서 카페에다 종목 올려놓으시라 그랬죠. 종목을 올려놓으시면 과감하게 전단 드릴 거고 되는 종목 들고 가고 안 되는 종목 털어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따라오시더라고요.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과감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보세요. 7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이해되시겠죠? 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가고 나서 손흔드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고 이제 시세가 터지기 직전에 만반에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VIP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VIP 가입하는 것도 분명히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VIP를 오시면서 하루 이틀이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타이밍 오시게 되면 진짜 한 달, 두 달이 정말 알차게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3개월 가입하시게 되면 20일이 추가가 나가죠, 여러분들. 그러면 4개월 정도 기간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장세면 4개월 정도 기간이면 이거는 승부 끝나는 겁니다. VIP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1개월 88만원에 5일 추가가 되고 3개월에 264만원에 20일 추가가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1월달 우리 회원님들 VIP 수익률이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1,900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12월달 수익은 얼마예요? 이 3천만원이에요. 여러분들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이런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만원 264만원 이게 아깝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투자 원금이 적어도 한 5천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VIP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이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얻는 수익금을 계산을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정도 해가지고 3천만원, 1,500만원 수익 내고 나면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재투자가 됩니다. 복리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처럼 장이 좋게 되면 이 수익률 자체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억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한 달 만에 3천만원을 벌죠. 1억 3천원 여러분들 1억 3천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비를 절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1588, 0648 요게 통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요 인터넷 ALS 1588 3490 4678 보시고 그 인터넷 가입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주식 초보분들하고 직장인분들하고 어르신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주식을 더 잘 보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단타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장 중에 시세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돈 못 법니다. 오히려 직장인분들과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이 더 시세를 많이 안 보는 이런 분들이 더 수익을 잘 나는 장세니까 움직일 때면 지금 움직이세요. 더 한참 주가 올라가고 나서 좀 빨리 할 거 그러지 말고 한 대표가 할 거면 지금 하세요 라고 하면 그럴 때 하세요. 직장 가서 시세 절대 보지 말고 초보분들은 보시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자 대로만 하시고
어르신분들은 그냥 배낭 메고 도로 다주면서 중간중간에 스마트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린 잡주 매매 안 해요. 우리는 주도주 ETF 성장주 대시세 전문입니다. 지금이 그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주도주를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저로의 마지막 찬스다 라는 점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신규님들도 내일 신규님들은 내일 종목 진단 올려놓으시고, 제가 오늘 밤 늦게까지 답변 다 올릴 겁니다. 카페 올린 종목들 올릴 거고요. 신규님들은 내일 자, 집중적으로 주도주를 주로 매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 점 아시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